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여러분의 올해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일정표, 그리고 그 증빙 서류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딱 보면 숫자도 많고 용어도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일정표가 정말 제대로 빠짐없이 잘 만들어졌는지 같이 확인해 볼 거니까요.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이 감가상각, 상박, 뭐랄까 말이 좀 어렵지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 그런가요? 네, 사업에 쓰려고 산 자산들 있잖아요. 뭐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요. 네네. 그 구매 비용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 약간 할부 개념처럼요? 그렇죠. 비슷해요. 큰 돈 나간 걸 나눠서 회수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세금 계산할 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야 할까요? 이 일정표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겠네요. 네, 정확해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이나 소득을 만드는 활동에 1년 넘게 사용하는 눈에 보이는 자산, 즉 유형 자산들이 대상이죠. 유형 자산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일정표에도 보면 건물, 기계, 또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비품들 이런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 자산이 실제로 막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창고에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딱 되면 그날부터 감가상각 계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쓰는 날이 아니라 쓸 수 있게 된 날 기준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정표에 있는 그 취득 시점, 영어로는 Placed in Service Date라고 된 날짜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그 날짜가 이 기준에 맞게 잘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아, 그리고 당연히 토지, 이건 가치가 줄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값은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토지나 아니면 팔려고 쌓아둔 재고자산 같은 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여기 목록 보니까 자동차나 노트북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건 개인격으로 쓸 수도 있는 물건들 아닌가요? 오, 예리하신데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세법에서는 그런 자산들을 특수 목적 자산, 영어로 Listed Property라고 따로 불러요. 특수 목적 자산이요? 네, 자동차, 컴퓨터, 카메라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은 개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좀 까다롭게 봐요. 어떻게 까다롭게 보나요?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50% 넘게 사용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50%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걸 증명해야만 좀 더 유리한 감가상각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사용 기록도 정말 꼼꼼하게 남겨야 해요. 언제, 왜,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요. 이야, 사용 기록까지요? 네, 만약 여러분 일정표 이런 자동차나 컴퓨터가 있다면 그 업무 사용 비율 계산 근거가 확실한지, 관련 기록 잘 챙기고 계신지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증빙 없으면 나중에 세금 왕창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소위 세금 폭탄이죠. 휴, 생각보다 챙길 게 진짜 많네요.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류 보니까 MACRS, 맥스 이게 자주 나오던데 이건 또 뭔가요? 아, MACRS. 맥스는 아니고요. 마커스나 그냥 MACRS라고 읽는데 이게 수정 가속상각법이라는 거예요. 수정 가속상각법. 어렵네요. 하하, 이름은 어려운데 지금 미국 세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감가상각 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산 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수명, 내용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용 연수요. 네, 그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터는 5년, 사무용 가구는 7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자산마다 그 기간이 다르군요.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표에 있는 자산들이 그 종류에 맞는 내용연수 그룹으로 잘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못 분류되면 세금 계산이 다 틀어지니까요. 그렇군요. 혹시 근데 좀 비싼 자선을 샀을 때 그 비용을 첫 해에 확 땡겨서 비용 처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좀 빨리 혜택 보는 방법이요? 있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섹션 179 공제라는 거란 특별 감가상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 섹션 179랑 특별 감가상각이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새로 산 자산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구매한 첫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와, 그럼 당장 내야 할 세금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뭐랄까, 큰 케이크를 사자마자 한 번에 많이 먹어 치우는 거랑 비슷해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큰 먹을 게, 그러니까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정표에 혹시 이런 섹션 179이나 특별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있다면 그 조건은 제대로 만족했는지, 공제 금액 계산은 정확하게 된 건지 이것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상각, 어몰티제이션이라는 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주로 어떤 항목들에 쓰는 건가요? 일정표 보니까 영업권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런 항목들도 보이던데요? 아, 네. 감가상각이 주로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에 대한 거였다면 이 상각은 주로 눈에 안 보이는 무형자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 무형자산이요? 네. 말씀하신 영업권, 이게 다른 사업 인수할 때 주는 웃돈 같은 거죠. 네네. 이런 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권리, 특허권 같은 것들. 이런 섹션 197 무형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15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처리, 즉 상각을 해요. 15년이요? 꽤 기네요. 네.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간 비용, 창업 비용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나 요즘 아주 중요해진 연구개발, R&D 비용 같은 특정 지출들도 상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구개발 비용도요? 네. 특히 R&D 비용은 2022년부터 규정이 좀 바뀌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5년,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15년에 걸쳐서 상각해야 하거든요. 와, 이것도 국내 국외에 따라 기간이 다르군요. 그럼 이 상각 항목들도 기간 설정이나 언제부터 상각 시각하는지 이런 날짜가 규정에 딱 맞는지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항목마다 정해진 상각 기간이랑 방법이 다르고 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시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계산됐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검증 단계가 남았어요. 오, 마지막 단계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라니 궁금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이 일정표상의 모든 숫자들 있죠. 네, 감가상각비, 상각비 계산된 금액들이요? 네, 그 숫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원본 증빙 서류들, 그러니까 구매했을 때 받은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계약서, 비용 나간 내역서 같은 거요. 아, 원본 서류들이요? 네, 그 원본 서류들이랑 하나하나 다 대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비용이 실제로 나갔는지, 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날짜는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서류랑 숫자를 맞춰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빠뜨린 자산은 없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 분류되거나 계산된 항목은 없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번 검토의 진짜 핵심 목표예요. 모든 숫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류 없이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 감가상각과 상각 일정표 검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다 세금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건 단순히 현재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것 이상이에요. 나중에 사업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정표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 자산은 왜 이렇게 처리되어 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들어서 확인해 봐야 할 지점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매년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던 대로 똑같이 감가상각 방식을 적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최선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것도 좋은 지적이네요. 습관처럼 하던 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꼭 일정표 확인해 보세요.